다인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할머니, 제발 여기서 저 아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저 오늘 잘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짤그랑 실수요? 이 잔 하나에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오늘 보수해서 제할 줄 아세요. 야, 꼴 좋다. 자기 처지도 모르고 이런 데서 일하니까 저러지. 그 옆에 명품 수트를 차려입은 두 청년의 비웃음. 두 청년이 서로 팔꿈치 치면서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매니저의 고함 소리 뒤로 그 아이보다 더 놀라고 속상한 사람,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로 뒤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제 손녀를 저는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빙하는 손녀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다인이와의 약속 때문에 차마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참는 이유를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딱 하나를 결심했죠. 그래,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대신 다음엔 내가 똑똑히 알려주마. 그 아이가 제 손녀라는 걸.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올해로 79, 최부자입니다. 네, 이름이 진짜 부자예요. 제 할아버지께서 지어준 이름 덕분에 잘 살고 있고 아들 둘은 각자 사업을 잘 꾸려가고 있어요. 저는 요즘 클래식 음악 모임, 원예 클럽, 시니어 문화 강좌,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건 재산도 아들들도 아닌 바로 저의 손녀, 김다인입니다. 다인이는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전공은 호텔 경영학과. 제 손녀 다인이는 제 도움 없이 스스로 서고 싶어 했습니다. 다인이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저 한국에서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으로 살고 싶어요. 할머니 손녀인 거 집안이 어떤지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요. 제 힘으로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그 말이 어찌나 대견하면서도 기특하던지 저도 흔쾌히 동의했죠.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할머니는 지켜보고 있을게. 그래서 다인이는 학교 근처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요. 캐나다에 있는 제 부모가 용돈을 보내주는데도 아이가 워낙 독립심이 강해서 제가 쓸 돈은 내가 벌게요. 하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전공에 실무 경험도 쌓을 겸 행사 케이터링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가는 파티장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날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날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리는 시니어 문화클럽 정기 파티가 있는 날이었어요. 회원들이 다들 내로라 하는 집안 분들이라 연회장도 꽤 격식 있게 차려지거든요. 저는 오랜 친구인 정숙 씨의 차를 타고 함께 갔어요. 부자 씨, 오늘 드레스 코드가 있는 거 알고 있었어? 알아 세미포멀? 오늘 제대로 차려입고 왔지요? 연회장 문을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단정하게 묶은 검은 머리, 하얀 셔츠에 검정 앞치마를 두른 날씬한 체형. 저 뒷모습이 설마? 홀을 바쁘게 오가며 트레이에 음료를 나르고 있는 그 직원이 돌아섰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다인이가 서빙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다인이가 화들짝 놀라며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저 역시 똑같이 낮은 목소리로.
다인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다인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작게 손 흔들며 할머니, 저 여기서 알바해요. 오늘 행사 케이터링 팀으로 왔어요. 제발요, 모른 척 해줘요. 여기 다 할머니 아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순간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꾹 눌렀어요. 세상에 이 아이가 하필 내가 오는 파티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니. 저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낮고 짧게 대답했죠. 알겠어. 모른 척 할게. 대신 실수하지 마. 다인이는 안도하며 감사해요. 할머니 일 잘할게요. 다인이는 다시 씩씩하게 트레이를 들고 홀에서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자리에 앉았죠. 기특한 것. 전공 살려서 현장 경험도 쌓고 제 엄마를 닮았어. 파티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시선이 자꾸 한쪽으로 쏠렸어요. 한쪽 테이블에 앉은 두 젊은 남자들 때문이었죠. 26쯤 돼 보이는 청년 둘이었는데 아마 클럽 회원들의 손자들로 어른들 따라온 것 같았어요. 양복을 차려입긴 했는데 태도가 영말이 아니었어요. 다인이가 그 테이블에 음료를 가져다 줄 때마다 뭔가 수군거리고 서로 팔꿈치를 치며 킥킥거렸거든요. 오세준이 빈정거리는 말투로 친구 한태영에게 낫게 야, 저 여자 알바생이지? 얼굴은 괜찮은데 이런 데서 서빙이나 하고 있네. 한태영이 낄낄거리며 그니까 얼굴 좀 된다고 파티장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닌데 여기가 어디라고?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제 귀가 아직 꽤 밝거든요. 심장이 뜨끔했지만 꾹 참았어요. 다인이가 모른 척 해줘요. 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파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다인이가 사용한 빈 와인잔들을 트레이에 수북이 담아 홀 뒤편 서비스 구역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유리잔이 가득해서 트레이가 제법 무거워 보였죠. 그런데 그 두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다인이 뒤를 따라 서비스 구역 입구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걱정스러워서 그 순간부터 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오세준이라는 녀석이 일부러 발을 뻗어 다인이를 넘어뜨리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다인이가 좁은 서비스 통로로 막 접어드는 순간 오세준이 은근슬쩍 발을 툭 내밀며 장난기 가득하게 와장창 어이쿠, 거기가 바닥인 줄 알았네. 무거운 트레이와 함께 다인이가 중심을 잃었어요. 다인이는 넘어지지 않으려 몸을 틀었지만 트레이 위에 와인잔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 소리에 주변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두 청년은 능청스럽게 뒤로 물러서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홀로 나왔고 방 매니저가 빠르게 뛰어갔어요. 방 매니저가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게 무슨 일이에요? 손님들 계신 파티장에서 유리잔을 깨뜨려요. 주의력이 부족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요. 다인이는 당황해서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해서 죄송합니다. 실수요? 이 잔 하나에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오늘 보수에서 제할 줄 아세요. 다인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 묵묵히 매니저의 말을 듣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소리치고 싶었죠. 그런데 다인이 눈빛을 보는 순간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고개 숙이고 참고 있는 아이 앞에서 괜히 제가 나서서 상황을 덮어버리면 그 아이 자존심까지 망가질 것 같았거든요. 그보다도 더 제 속을 뒤집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 두 청년이었어요. 파티장 끝에서 살짝씩 바라보면서 키득키득 웃고 있는 거예요. 다인이가 혼나는 게 재미있다는 듯이요. 사과 한마디 없이 낄낄거리는 그놈들의 눈빛. 그건 사람이 아니라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존재를 짓밟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속으로 딱 결심했어요. 오냐,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들아. 진짜 호랑이가 누군지 보여주마.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희 채널 내 마음 사연에서는 매주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자, 그럼 이야기 계속 들어보실게요. 그날 저는 정숙 씨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정숙 씨, 오늘 저기 청년 2명 있었잖아. 아까 한쪽 테이블에 말야. 아, 오세준이랑 한태영? 오 회장님 손자랑 한 사장 막내 아들이잖아, 왜? 아니, 그냥 누군가 싶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더 묻지 않았어요. 이미 머릿속에 그림이 다 그려지고 있었거든요. 마침 딱 한 달 뒤에 큰 파티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바로 그 시니어 문화클럽의 연간 최대 행사인 봄맞이 갈라 파티. 매년 돌아가면서 클럽 회원 중 한 분이 주최를 맡는데 올해는 제 차례. 제가 주최자라는 뜻이죠.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다인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다인아, 할머니야. 다인이 약간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제가 실수한 거 보셨죠? 죄송해요. 혼나는 거 보여드려서. 속상해했을 다인이를 생각해서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그건 괜찮아. 근데 할미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다음 달에 할머니 주최로 갈라 파티 여는데 혹시 거기 할미랑 같이 가줄래? 다인이가 잠시 침묵 후에 답했어요. 파티요? 할머니 클럽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응. 이번엔 알바가 아니라 내 손녀로 말이야. 할미 옆에서 다인이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근데 할머니, 저 얼굴 알려지는 거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나도 알아. 근데 있잖아, 다인아. 할미가 그날 다 봤거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혼났잖아. 그거 할미가 그냥 넘어가기가 좀 어렵더라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다인이가 작게 할머니, 저는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무서워? 할미가 뭔가 꾸미는 것 같지? 맞아, 꾸미긴 꾸미는데 걱정 마. 품위 있게 할 거야. 다인이가 피식 웃으며. 할머니가 품이 있다고 하면 더 무서운 거잖아요. 저는 호탕하게 웃으며 그냥 예쁘게 차려입고 나오기만 해. 나머지는 할미가 다 알아서 할게. 한 달 후, 봄맞이 갈라 파티 당일, 강남의 한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 평소보다 훨씬 격식 있는 행사라. 회원들도 드레스와 정장으로 한껏 차려입고 오셨죠. 저는 행사 주최자로서 일찍 도착해 준비를 챙기고 있었어요. 다인이는 파티 시작 30분 전쯤 오기로 했고요.
그리고 초대장 보낸 대로 각자 어른들 따라서 두 청년도 와 있었어요. 오세준, 한태영. 한쪽 구석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어른들 파티. 역시나 시시하다는 듯이 시큰둥하게 있었어요. 파티가 시작되었고 볼룸 입구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한 달 전 바닥에서 유리 조각을 줍던 그 알바생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고귀한 자태에 짙은 네이비색 드레스에 우아한 진주 목걸이를 한 다인이 들어오자 오세준이 어이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이며 야, 저 사람 그 여자 아니야? 저번에 파티장에서 서빙하던 알바생이잖아. 한태영이 눈을 가늘게 뜨며 뭐래 무슨 소리야? 여길 어떻게 와? 맞네. 저번에 유리잔 깨던 그 여자잖아 아닌가? 아니 맞는데 근데 왜 드레스를 입고 여길 와? 오세준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주변에 들리게 큰 소리로 어이가 없네, 서빙 알바가. 여기 드레스 입고 어떻게 들어온 거야? 초대장도 없이 무단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경비원 불러요. 볼룸 안이 순간 조용해졌고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다인이에게로 쏠렸어요. 다인이는 당황한 기세가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담청색 드레스가 아주 잘 어울리는 당당한 자세로요. 그 순간 저는 이미 볼룸 안쪽에서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오세준이 계속 목소리 높이며 야, 누가 널 부른 거야? 진짜 황당하네. 여기가 아무나 들어오는 데야. 그때 볼룸 중앙 마이크 앞에 서 있던 사회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회자가 또렷한 목소리로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행사 주최이신 최부자 회원님께서 특별히 소개해 드릴 분이 계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79평생 서두른다고 잘 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조용해진 볼룸 안에서 저는 마이크를 잡고 빙긋 웃으며 온화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행사를 주최하면서 여러분들께 특별히 소개드리고 싶었습니다. 잠깐 말을 멈추고 다인이를 향해 손을 뻗으며 제 손녀입니다. 김다인이에요. 캐나다에서 작년에 귀국해서 지금은 서울대학에서 호텔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현장 경험을 직접 쌓고 싶다며 케이터링 아르바이트도 마다하지 않는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손녀입니다. 볼룸 안에서 박수가 퍼지며 웅성웅성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선을 자연스럽게 오세준과 한태영 쪽으로 향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두 사람은 느꼈을 거예요. 제 눈빛이 정확히 자기들을 향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빙긋 웃으며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 조금 전에 혹시 저희 손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이 계셨던 것 같던데. 볼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빙긋 웃으며 오세준 군, 아까 보니 내 귀빈에게 무례가 심하더군요. 좀 전에 말한 초대장 내가 직접 내 하나뿐인 금쪽 같은 손녀딸한테 전달했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오세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태영은 잡고 있던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시선을 바닥에 깔았어요. 볼룸 안에서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 작게 웃음을 흘렸고 어느 어르신은 역시 최 선생이야 라고 중얼거리셨지요. 다인이는 그 자리에서 환하게 웃으며 볼룸 안의 사람들을 향해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저는 마이크에서 손을 떼고 다인이 쪽으로 걸어가 나란히 섰어요.
다인이 귀에 작게 많이 떨렸어? 다인이는 웃으며 작게 조금요. 근데 할머니가 걸어 나오는 거 보고 하나도 안 떨렸어요. 흐뭇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파티가 끝나고 오세준이 자기 할아버지한테 이끌려 저한테 왔어요. 얼굴이 붉어진 채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더군요. 오세준이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저는 잠깐 그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 청년이 나쁜 사람인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아직 어리고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저도 그런 사람들을 오래 봐왔어요. 사람을 외모나 직업, 처음 만난 모습으로 판단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자리에서든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제자리를 찾게 되죠. 그 뒤 오세준은 다인이를 향해 돌아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했습니다. 다인이 잠시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사과는 제가 아니라 그날 저와 함께 일했던 팀원들에게 하셔야죠. 그분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다인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코끝이 찡했어요. 속상해서 되갚아주려던 건 저였는데 마무리는 다인이가 더 어른답게 했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다인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오늘 고마워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저 할머니 걸어 나오시는 거 보면서 눈물 날 뻔했어요. 저는 장난스럽게 파티장에서 울면 안 되지, 마스카라 번지잖아. 다인이 웃으며 할머니는 이런 순간에도 웃기시다니까. 부드러운 목소리로. 근데 있잖아, 다인아. 네. 할미는 내가 유리잔 깨고 혼날 때 아무 변명 안 하고 고개 숙이는 거 봤어. 그게 더 대단했어. 아무리 집안이 어떻든 그 자리에서는 내가 알바생이었으니까. 그걸 내 스스로 알고 감내한 거잖아. 다인이 나를 바라보고 미소 지으며 할머니가 보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허, 이 녀석. 차창 밖으로 봄밤의 서울 불빛이 흘러갔어요. 저는 손녀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생각했어요. 진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해 마음 아픈 분 계신가요? 기죽지 마세요. 세상 어딘가에는 여러분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응원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모르게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스승이든 내 편이 되어주는 어른이 되어주세요. 당신 뒤에는 항상 당신을 응원하는 내 마음 사연이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